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와 12 시리즈의 카메라 차이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인데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경우 12 프로와 12 이렇게 두 개가 쓰여 있는 경우가 있죠. 실질적으로 카메라 모듈이 동일하고요. AP도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물상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이렇게 하나의 장면으로 여러 가지 기종의 예시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이제 꽤 있을 거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건 맥스의 센서 시프트 방식이 손떨림 보정에서 어떤 이득이 있을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이렇게 부착하고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미리 말씀드릴 건 맥스의 경우 무게가 좀 무겁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카메라가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세 가지 스마트폰이 한 곳에 거치되어 있긴 하지만 특정 기종에 진동이 더 많이 들어갔을 수는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 미리 말씀드리면서 결과물 빨리빨리 보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에 조금 더 필요한 이야기들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광각에서 손떨림 보정 정도를 보겠는데요. 세 기종 다 초광각에서는 굉장히 손떨림을 잘 잡아주는 것으로 보였어요. 저렇게 중간중간 덤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크게 눈에 띌 정도로 보이진 않았고요. 다만 확대해보면 약간씩 떨림 정도 차이가 보이긴 하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치된 위치가 좀 달라서 보이는 편차로 보입니다. 초광각에서는 눈에 띌 정도의 손떨림 보정 차이를 확인할 수 있지는 않았었어요. 주간이다 보니까 그래도 화질도 비슷비슷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장면은 슬로우로 보고 계십니다. 자, 아무래도 차이가 나는 건 광각에서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맥스의 경우 센서 시프트 방식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일단 확대하지 않아도 11 프로에서는 잔진동이 꽤 많이 보이고요. 12 프로만 해도 잔진동이 굉장히 잘 잡히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래서 확대를 해보니까 더 눈에 띄었는데 11 프로의 경우는 흔들림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고 있죠. 그리고 12 프로나 12의 경우도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만 맥스에서 가장 매끄러운 장면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센서 시프트 방식의 장점인가 봐요. 잔진동도 더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손떨림을 확실히 더 잘 잡아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손으로 들고 촬영했을 때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초광각에서는 세 기종 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촬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더 뜯어보면 미세한 화질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광각 카메라일 때 손으로 들고 촬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확대하지 않았을 때는 이 정도에서는 뛸 때도 세 기종 다 꽤 잘 잡아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확대해보면 역시 센서 시프트 방식인 맥스가 조금 더 잘 잡아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이런 부분이 이점이 있는 거군요. 자, 그리고 셀피 카메라에서 마이크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실게요. 궁금해서 한번 켜봤어요. 바람이 조금 불고 있고요. 그리고 한 70cm, 80cm 앞에 이 스마트폰 세대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목소리가 잘 들어가나요? 아이폰은 조금 뭐랄까, 목소리만 딱 수음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운드를 골고루 담아주는 스타일이죠. 지금같이 이제 좀 바람이 약간 불고 주변에 큰 소음이 있지는 않은데 이럴 때는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마이크 성능을 한번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꽤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이크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먼저 12 시리즈들의 경우는 목소리도 잘 들어가지만 그러면서도 주변 소리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11 프로의 경우는 잡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었죠. 주변 소리가 거의 커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12 시리즈가 훨씬 더 나은 마이크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아이폰으로 촬영도 하고 녹음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로 좀 중간 조도 또는 저조도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화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간에서의 사진과 영상에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확인해도 그런 부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일단은 테스트 결과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미리 말씀드릴 건 최근에 출시되는 아이폰, 최소한 XS나 11 정도 이후에 나온 기종들은 수많은 사진들을 합성해서 하나의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매번 여러분들이 셔터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많은 사진들이 합성이 돼서 결과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1부터 들어간 기능이 하나 있죠. 디퓨전이라고. 이 기능은 기존의 여러 장을 합성하는 거에서 장노출 사진을 한 장 더 얹습니다. 두 장 합쳐서 2400만 화소 사진을 1200만 화소로 만들어내는데요. 광이 충분할 때, 그러니까 야외에서 낮에는 작동하지 않아요. 실내로 들어온다라거나 조금 저조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완전 어둡지 않은 그리고 밝지 않은 중간 조도에서 활성화가 되는데 기존 사진보다 확실히 결과물이 좋아지는데요. 11 시리즈에서는 광각과 망원에서만 디퓨전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12 시리즈에서는 셀피를 포함 모든 카메라에서 디퓨전이 적용이 됩니다. 단 기존에 있었던 프레임 박 영역까지 함께 촬영돼서 이후에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은 아쉽지만 빠졌고요. 그래서 결과물을 한번 보겠는데요. 초광각에서 디퓨전, 일단 12 시리즈는 모든 기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광각부터 한번 촬영을 해보겠는데요. 꽤 멋진 그래피티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찍어봤는데 일단은 확대하지 않아도 제가 봤을 때는 미세하게 더 12 시리즈들이 좋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 아래쪽을 보시면 11 프로 시리즈는 왜곡이 보이죠. 저 보도 블럭이 일자로 쭉 보이지 않고요, 왜곡이 보입니다. 하지만 12 시리즈들은 전부 다 팽팽하게 펴져 있는데 렌즈에 있는 왜곡을 후보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또 12 시리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눈에 띄지 않지만 꽤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입니다. 확대를 해보면 디퓨전이 간섭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미지 차이가 꽤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는 조명이 있는 저녁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어둡지는 않은 상태여서 이럴 때 활성화되는 디퓨전 이미지 향상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광각으로 촬영해봤는데 둘 다 디퓨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미세한 컬러톤 차이가 있어요. 화벨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눈에 띄는 분위기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축소해놨기 때문에 그런지 둘 다 선명해 보이죠. 확대해보면 둘 다 디퓨전이 적용됐기 때문에 차이를 거의 확인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둘 다 괜찮은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망원에서의 상황인데요. 이번엔 양쪽 모두 디퓨전이 활성화된 상황이겠죠. 확대하지 않았을 때 약간의 컬러톤 차이가 좀 있어요. 이번에는 12 프로 시리즈가 11 프로보다는 약간 쿨톤으로 찍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 차이는 있고요. 결과물 확대해보면 역시 둘 다 디퓨전이 활성화돼서 그런지 12 프로가 근소하게 좀 더 화질이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정도면 둘 다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맥스로도 광각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둘이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프로맥스가 센서가 좀 크긴 합니다. 그런데 제 예상으로는 둘 다 1200만 화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상승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역시 결과물을 보면 디퓨전이 활성화되어 있고 센서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중간 조도에서 말이죠. 자, 망원에서 이번에는 프로맥스에 2.5배 줌이 들어갔죠. 더 많이 당겨집니다. 촬영을 해봤는데 확실히 줌 비율이 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좀 더 드라마틱하게 당겨지는 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배 줌보다는 전 2.5배 줌이 좀 더 반갑긴 했습니다. 확대해보면 둘 다 디퓨전인데요. 이 정도면 망원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중간 조도가 아닌 저조도 상황으로 한번 가봤어요. 저조도 상황일 때는 12 시리즈는 모든 기종에서 야간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하지만 슈퍼와이드 11 프로에서는 야간 모드가 활성화가 안 되죠. 일반 모드로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면 확대하지 않아도 일단 결과물에서 극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광각 카메라로 가서 찍었는데 제가 실수로 12 시리즈는 2초를 놓고 최대로 놓고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물 차이가 있을 건데 만약에 1초였다면 극적인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야간 모드 활성화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시리즈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리개 값이 약간 더 밝아졌습니다. 이건 참고로만 보세요. 일단 노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야간 모드 잘 나오고요. 확대하면 1초, 2초 미세한 차이가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2초가 조금 더 낮긴 하겠죠. 그리고 12 시리즈가 조리개 값이 약간이라도 밝기 때문에 좀 이득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2 시리즈와 프로 맥스와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야간 모드 활성화 될 텐데 좀 어둡긴 합니다만 완전히 심한 저조도는 아니었고요. 조명이 좀 있는 상태의 저녁 시간, 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야간 모드가 활성화가 됐어요. 한 1초나 또는 그 이하로 찍혔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는 12 프로나 12 프로 맥스나 눈에 띄는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어요. 야간 모드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지점 정도까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프로맥스와 나머지 12 기종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프로맥스가 센서가 더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더 많은 빛을 받아들입니다. 조금 더 어두워지는 상황으로 가면 맥스의 경우 야간 모드 촬영 시간이 좀 짧아지는 그런 이득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 야간 모드 3초, 4초, 5초 찍어야 될 때 프로맥스의 경우는 조금이라도 시간이 짧게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림을 방지한다라거나 촬영하기 더 수월해지는 그런 이점은 있는 겁니다. 노출 시간이 2분의 1인데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출 시간이 2분의 1이지만 결과물 비슷했습니다. 더 어두운 장소로 한번 가봤는데요.
둘 다 일단 3초로 잡혀 있더라고요. 노출 시간이. 같은 노출 시간일 때 어떨지도 좀 궁금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나란히 비교해놓고 보면 일단 12 프로와 12가 조금 더 밝게 찍히긴 했는데 결과물을 보면 일단 맥스가 더 좋더라고요.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맥스가 센서 시프트 방식이다 보니까 손떨림 보정, 약간의 더 장노출에도 장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센서가 더 크다 보니까 결과물도 조금 더 좋게 나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대한 10초까지 장노출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10초를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확대하지 않았을 때는 뭐 이 정도면 둘 다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확대를 해보면 일단 신발 디테일에서 그 차이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아마도 더 커진 센서 그리고 손떨림 보정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진의 경우 저조도로 갈수록 맥스와의 차이점을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영상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먼저 11 프로와 12 시리즈의 슈퍼 와이드 초광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확대하지 않고 찍은 건데요. 여기서부터도 어느 정도의 차이를 좀 볼 수 있겠더라고요. 먼저 보도블럭의 디테일 차이가 눈으로 보이죠. 12 시리즈들은 꽤 잘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바뀌진 않았는데 차이점이 또 있네요. 자, 그리고 확대해보면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생각보다 초광각 화질 차이가 크더라고요. 12 시리즈들이 카메라 모듈을 바꾸지 않았는데 바뀐 건 AP 뿐이거든요. 또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더 향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야간 동영상이 생각보다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한 세대 차이로 분명히 볼 수 있겠어요. 이번엔 조금 더 어두운 상황이었어요. 약간 조명이 있었지만 꽤 어두웠는데 11 프로, 12 프로와 12 그리고 맥스 이렇게 쭉 나란히 한번 놔봤습니다. 일단은 확대하지 않았을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12 시리즈들이 조금 더 선명해 보이는 건 있죠. 그래서 좀 앵글을 돌려서 꽤 어두운 상황까지 한번 앵글을 바꿔봤는데요. 일단은 11 프로와 12 시리즈들은 광각에서도 광각 카메라에서도 상당한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이미지의 상단 쪽을 보면 디테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12 시리즈들이 조리개 값이 좀 밝아지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미지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영상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지는데 일단 11 프로와 12 프로 12는 정말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12 프로 맥스는 한 이 지점부터는 차이점을 더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벽돌 디테일이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조금 더 당겨봤는데 그 차이점들이 더 명확해지죠. 그리고 더 어두운 상황으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뭐 확대하지 않았을 때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어두운 곳으로 앵글을 바꿔봤는데요.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당겨봤더니 화면 상단으로 갈수록 프로 맥스 쪽에는 여전히 조금 더 디테일을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죠. 저조도로 갈수록 맥스가 더 유리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망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망원의 경우 하드웨어적으로는 11 프로와 12 시리즈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카메라도 그렇고 조리개 값도 그렇고. 근데 프로 맥스의 경우는 2.5배 되면서 조리개 값이 약간 어두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해보면 역시나 영상에서는 퀄리티 차이가 꽤 많이 생겼습니다. 프로 맥스의 경우 조리개 값이 좀 어두워졌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 프로보다도 확실히 더 나은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이 정도 저조도에서는 12 프로와 프로 맥스 이미지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물 모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배경 흐림 정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맥스 센서가 더 커졌기 때문인데 센서가 커질수록 배경 흐림 효과도 같이 커집니다. 12 프로 맥스 쪽이 배경 흐림이 좀 더 많이 보이죠. 엄청난 차이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스 쪽이 더 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배 줌과 2.5배 줌의 배경 흐림 정도도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확인해보면 2.5배 줌이 확실히 더 배경 흐림이 잘 됐고요. 그리고 뒤에 배경이 좀 더 가까워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배경 압축 효과도 2.5배 줌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 모드로 한번 가봤어요. 둘 다 이제 라이더 센서가 들어있는 경우죠. 그래서 하나씩 촬영해봤는데 같은 거리 촬영했을 때 확실히 줌 비율이 좀 다릅니다. 라이더 센서 덕분에 둘 다 빨대 눕기 문제없이 잘 따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편집으로 들어가서 조리개 값에 따른 분위기도 한번 봤습니다. 약간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배경 압축 효과는 차이점이 있죠. 뒤에 저 풀 보면 확실히 2.5배 줌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배경 압축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2배 줌으로도 인물 모드로 잘 보정하면 충분히 재미있는 결과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광각으로 인물 모드 촬영해봤는데요. 11 프로와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은 이미지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진 않았습니다만 차이가 있다라면 아무래도 저 빨대를 얼마나 잘 눕기를 따내는가 못 따내는가 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는데 12 프로와 12 프로 맥스는 빨대 위쪽으로 올수록 좀 선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카메라 쪽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 저런 부분들도 11 프로보다는 조금 더 잘 표현해냅니다.
그 다음에 망원으로 촬영했을 때인데요. 지금 보면 프로맥스의 경우는 컵의 앞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 정도를 잘 표현하면 컵 전체도 표현이 되고요. 편집 툴에서 말이죠. 라이다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 깊이를 더 세밀하게 표현해내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차이점인데요. 12 프로 맥스와 12 프로의 경우는 야간 인물 모드가 들어갔어요. 1배 줌에서만 가능한 부분인데 일단 한번 촬영 미리 보기만 봐도 밝기 차이가 이제 꽤 보여요. 그리고 라이다 센서 때문인지 11 프로와 12에서는 좀 자꾸 놓치더라고요. 확실히 정확도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라이다 센서가 들어있는 12 프로 시리즈가 야간 모드와 더불어서 결과물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잘 안 놓친다라는 것. 일단 촬영할 때는 다 잘 찍은 줄 알았는데 11 프로와 12는 좀 어두워서 그런지 깊이를 잘 인지를 못하고 실패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러면서도 야간 모드가 아니라 약간 이미지가 좀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12가 11 프로보다는 야간에서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인물 모드 야간이 이미지가 훨씬 더 좋죠. 자, 그리고 몇 가지 예제인데요. 11 프로와 12 프로 같은 상황에서 몇 개 찍어봤어요. 확실히 깊이를 섬세하게 인지합니다. 라이다 센서 덕분이죠. 이번에 인물 모드가 확실히 유용해졌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좋아요. 자, 이번에는 2배 줌과 2.5배 줌의 배경 압축 효과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울트라의 5배 줌이라거나 또는 4배 줌 이 정도 돼야 확실히 배경 압축 효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세하지만 2.5배 줌에서 12 프로의 2배 줌보다는 약간 더 배경 압축 효과를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거리에 놓고 촬영했을 때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2.5배 줌인데 2.5배 줌 유지하고 이후에 5배 줌을 넣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망원의 효과를 좀 더 보여주는 부분이죠. 배경 압축 효과도 보이고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사물을 담아주는 느낌이 저는 더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간 타임랩스도 한번 비교해봤는데 야간 타임랩스 12 시리즈는 전부 다 가능한 기능이고요. 11 프로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차이점을 보면 저 자동차가 움직일 때 궤적이 12 시리즈에서는 생기죠. 훨씬 더 아름답게 촬영이 됩니다. 확대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차이가 또 있나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확대를 해보면 이미지 차이가 확실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12 시리즈들 전부 야간 모드로 촬영하는 사진을 영상으로 뽑아내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11 프로는 그냥 사진을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간 모드가 활성화된 결과물이 더 좋겠죠. 자, 이번에는 11 프로와 12 시리즈의 망원에서도 한번 촬영을 해본 거예요. 일단은 12 프로 맥스와 12 프로만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간 모드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12 시리즈들이 화질이 더 좋습니다. 다만 12의 경우는 망원이 없죠. 하지만 초광각과 광각 모두 야간 모드 타임랩스 촬영 가능합니다. 유용해요. 꼭 한번 써보세요. 눈에 띄는 차이점들을 한번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이폰의 경우는 참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많은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라면 아쉽고 또 훌륭하다면 훌륭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훌륭한 건 이런 프로세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장점인데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을 더 부스트 시켜줄 카메라에 대한 모듈이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참 인색한 게 애플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서의 사진, 주간에서의 동영상은 화질 차이가 막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손떨림 보정 차이가 물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센서를 더 키우거나 화소를 좀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후 기종에서 좀 기대해봅니다. 1200만은 이제 약간 부족한 것 같고 한 2000만 화소 정도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들이 나는 부분도 있었죠. 야간으로 갈수록 12 시리즈들이 이미지가 더 좋았습니다. 특히나 디퓨전이 활성화되는 구간에서 또 좋았고 야간 모드도 더 다양한 카메라에서 확장이 돼서 그 부분들은 눈에 띄는 그런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인물 모드 라이다 센서가 간섭하니까 훨씬 더 유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동영상인데요. 동영상 품질이 12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주간에서 마찬가지로 엄청난 차이는 아닌데 여러분들 낮에만 촬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저녁 때나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 차이점들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거기에다가 센서까지 커진 12 프로 맥스의 광각 카메라는 가장 좋은
좋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말이죠. 특히나 저조도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돌비 비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참 테스트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HDR 모니터를 사실 갖고 계시지 않고요. 그리고 애플이 새롭게 제안하는 돌비 비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컬러 표준,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이 파이널 컷 프로나 이런 부분에서 완전 정식으로 아직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편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벌써부터 결론 내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하나 결론 내리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발견하긴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돌비 비전이 들어가면서 10비트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A라는 컬러에서 B라는 컬러로 변해갈 때 그 사이를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어주느냐 이런 차이인데 8비트와 10비트는 뭐 일단 이론상 60배의 차이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점을 내주는 거냐면 보정을 하다 보면 A와 B 구간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이때 그 변화를 더 촘촘하게 표현하는 10비트에서는 이렇게 늘렸을 때도 색 변화를 더 촘촘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노이즈나 컬러 밴딩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왼쪽이 11 프로이고요. 오른쪽이 12 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두운 걸 보면서 바로 좀 확인이 되긴 하더라고요. 뭐냐면 창문 쪽에 이제 그라데이션이 변하는 걸 보시고요. 저 뒤쪽 차고 안에 좀 어두운 부분을 보면 변하는 정도가 12 시리즈에서도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에서 B라는 컬러 또는 뭐 명암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훨씬 더 촘촘하다라는 게 10비트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10비트가 진짜 차이가 꽤 큰데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을 보면 밴딩 현상이 많이 보이죠.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후보정이거나 영상을 만질 때 이게 굉장한 차이점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미러리스에 10비트가 들어오기를 기대했던 건데 아이폰에서도 8비트와 10비트의 차이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영상에서는 뭐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8비트냐 10비트냐 색심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걸 언급을 해야죠. 이런 게 포인트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아이폰으로만 한번 영상을 찍고 한번 짧은 영상 대충 하나 만들어 봤어요. 진지하게 만든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아이폰 프로로 촬영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Beautiful sound. Hey, it's alright now, but I don't know if I can take another go round. 그래서 한번 결론을 내려보면 사진에서의 발전도 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나 조도에 덜 영향을 받고 좀 그러니까 밝고 어두움에 덜 영향을 받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사진을 잘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된 것 같아요. 대낮에 아주 광질이 좋을 때는 그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점점 더 고스펙의 좋은 카메라, 더 좋은 렌즈를 구매하는 건 어두울 때 언제고 밝건 어둡건 상황이 안 좋건 가능한 좋은 결과물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12에서 그런 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된 기능들이 상황이 열악할 때도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게다가 맥스에서는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더 좋은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영상에서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11 프로도 꽤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눈에 띄는 그런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특히나 10비트 비디오 생각보다 괜찮던데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영상 올릴 때마다 모든 걸 얘기를 못 해가지고 항상 후회가 돼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보면 뭐 댓글이나 또는 뭐 나중에 커뮤니티 통해서 또는 이후 영상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하겠고요. 하지만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애플 프로 로라는 게 아직 정식 업데이트가 안 됐죠. 그래서 이 애플 프로 로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 기존 사진보다 확실한 장점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분명히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본 것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다. 11 시리즈들과 12가 사진에서 최고 화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했지만 하지만 애플 프로 로가 들어감으로써 11 시리즈와 12 시리즈는 또 극명하게 뭔가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걸 이후에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애플 프로 로는 12와 12 미니에는 또 안 들어가는 아쉬움은 있죠. 프로와 프로 맥스에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물론 후보정이 필요하고 뭐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이런 거로 만져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합니다만 이미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준비되고 있다. 요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맥스의 경우 이미지 차이가 크게 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주간에도 낮에. 하지만 애플 프로 롤을 사용하면 플러스 알파가 뭔가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이후에 조사해서 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슬슬 한번 영상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을 텐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해요. 빠이염.